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진행의 도재은입니다. 드디어 역사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3,000선 위에 안착을 해주면서 장중에는 3,050포인트까지 다녀왔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강한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종목은 제 옷 색깔처럼 빨간색을 띠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을 해볼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이슈부터 종목까지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코스피 3,000포인트 안착한 기념으로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국민서위라는 별칭을 갖고 계신 분이시죠.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렇게 역사적인 순간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코스피 어제는 장중에 3,000포인트 갔다가 내려왔는데 네. 오늘은 종가가 3,000포인트 이상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계속 유지를 할지 아니면 그 아래로 내려올지 궁금한데 일단 시장 이야기 전에 이번 주 저희 처음 만나는 거죠. 올해 처음 만나는 거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인사가 늦었습니다. 그런데 새해부터 이렇게 시장이 잘 가도 너무 잘 가기 때문에 네. 저는 살짝 불안한데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들 말씀을 하시고 새해 첫날부터 그리고 새해 첫 거래일 이후부터 가지 않은 길을 새로이 가는데 그 강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겁이 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길을 갈 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시는 게 좋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짚어보면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거래 대금이 4거래일 연속 25조 원을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27조 원까지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유동성의 힘, 이것을 간과하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켜볼 것은 10년 사이에 1월 장에서 상승했던 횟수가 결국엔 10년 동안 1월 장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네. 통계를 내어보면 약 73% 정도는 10년 동안 1월 장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 결국엔 10년 동안 7번은 1월 장 상승했다라고 이제 통계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작년 2020년도까지 통계가 그렇습니다. 결국엔 이번 1월 장세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연말을 마감하면서도 마찬가지로 미증시에서 러셀 2000 지수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중소형주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1월 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국 이 구간에서 현재는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엔 코스닥 지수도 1000포인트를 돌파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를 좀 구분해 본다고 한다면 상승 종목수가 양 시장, 양 지수 모두에서 많았다라는 점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 가운데 핵심은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노란 톡방에서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저금리, 그리고 달러 약세, 그리고 유동성,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년 1월장의 상승과 올해 2021년의 상승은 확연하게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1월장의 상승 그리고 수익을 조금 여유롭고 차분하고 충분히 누리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다만 12월을 제가 차분하게 보내면서 1월을 준비하자 누누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그 준비가 잘 되어 있으신 분들은 여지없이 좋은 수익 극대화를 누리는 1월이 되실 거고요. 차칫 이 1월 장에 내가 못 올라탔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너무 성급하게 타실 필요 없이
아직 가지 않은 종목들을 찾는 데 좀 더 열심을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고점에 있는 부분들 더 가겠지 하고 막연한 기대감으로 잡기보다는 차분하게 주식 하루 이틀 하실 거 아니라고 한다면 차분하게 어느 가격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가. 제가 12월 24일 베스트 트레이딩맨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CJ 제일제당 다 이 정도 가격에서는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올라타시기보다는 차분하게 가격을 정해놓고 그 가격에서 내가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올라타지는 말자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오늘 시장 그리고 최근 시장에 대해서 저금리, 달러 약세, 그러니까 워낙 강세죠. 그리고 풍부한 유동성 이렇게 키워드를 정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시장이 또 도래하기 전에 저희 허반석 위원님 국민사위 이전에 또 하나의 별명이 있었죠. 바로 허로템이라고 불릴 정도로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고 또 공략을 했었는데 일단 축하드립니다. 현대로템이 최근에 또 급등을 해주면서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효자 종목으로 꼽히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현대로템 이야기 살짝만 해주세요, 위원님. 네, 최근 이제 24,000원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새마을호나 이런 기차, 철도에 대해서 KTX로 다 전환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네, 이슈가 나왔죠. 현재 KTX 이음이라는 그 열차를 현대 로템에서 개발 제작을 하고 이제 출시가 딱 돼서 시운행을 했습니다. 실제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열차 안에서 현대 로템의 현재 사장님이시죠. 이용배 사장님이 이음 개발 현황과 향후 앞으로 목표까지도 조금 브리핑을 하는 그런 모습들에 힘입어서 정부에서 이 철도 산업에 대해서 향후 70조 원을 투입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이 70조 원이 결국엔 철도 라인을 복선화하거나 KTX 고속열차에 대한 철도를 다시 리뉴얼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70조 안에 다 들어가겠지만 열차를 생산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열차 생산에 있어서 기술력 또는 납품 이력이나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국내에서는 현대로템이 유일무이하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주식과 관계없는 커뮤니티에서 현대로템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전부터 들어왔었는데 다시 한번 회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로템은 철도 관련해서 이제는 우리가 통일을 대비하는 대북주도 엮여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 하나, 네. 그리고 그린 뉴딜이 나오면서 수소도 엮여 있는 것 아닌가라는 테마 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국엔 현대로템은 전차를 만드는 방산주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커뮤니티에 회자가 되면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노리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 저에게 현대로템 지금 사도 됩니까? 라는 질문들을 하시는데 제가 지난해 8월 말, 9월 초 이 시점부터 CB에 관한된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된 이후부터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가격대가 적게는 15,000원, 조금 높았을 때가 16,000원, 그래서 평균 15,500원 정도 잡고 있는데 지금 저에게 현대로템 사도 됩니까?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단연코 왜 그때 안 사셨습니까? 라고 반문을 드리지 지금에도 대응하십시오라고는 절대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참고해 주시고요. 향후 현대로템의 대응 전략이나 목표가나 이런 향후 대응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다고 한다면 채널 고정하셔서 9시에 이어질 심야 상담소까지 시청해 주시면 제가 향후 현대로템을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 한 번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께서 거의 6개월 내내 반년 이상 또 현대로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못 사고 지금 사도 되나요 하고 궁금하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 허로템 위원님과 함께 2시간 내내 저희가 함께할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뿐만 아니라 정말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다른 종목들도 있는데 이번 주 일요일이죠. 주말에도 쉬지 않으신다고요? 네. 온라인 강연을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거기서 함께하면 위원님과 함께하면 제2의 현대로템 노려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번 주 강연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원익 IPS에서 현대로템까지 이렇게 좀 강의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그 다음 종목은 과연 무엇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오늘 베스트 스탁 종목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을 볼 때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제가 누누이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가족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의미 있는 기업으로 분석이 완료되고 선정을 했으면 의미 있는 비중을 실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결국 현대로템 같은 종목들도 최소 30%까지는 채워 놓으셔야 합니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엔 의미 있는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제 귀결이 되거든요. 결국 뭐 3%, 5% 수십 가지의 종목을 갖고 계시는 것보다 정말로 분석이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기업의 가치, 모멘텀, 숫자로 확인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의미 있는 비중을 실었을 때에 의미 있는 수익이 난다라는 그런 부분들 함께 강연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흔히들 말하는 종목 백화점이라 그러죠. 종목은 너무 많은데 수익에 비해서 이 수익금이 너무 작을 때 좀 눈물이 나잖아요. 그 좋은 종목들을 의미 있는 비중을 실었을 때 정말 극대화된다, 수익이 극대화된다는 말씀해 주시면서 이번 주 일요일에 있을 온라인 강연회까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께서 노란톡 이야기를 계속 해주셨는데요. 어디로 들어오면 되는지 궁금하시죠?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을 정확하게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현재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코스피가 오늘 3,000포인트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슈 함께 만나보시죠.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종가 3,031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블루웨이브, 우리 시장의 악재일지 호재일지 분석해보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잠정 실적 발표일이 내일입니다. 예상과 그리고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이끌었던 주체는 동학개미가 아니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로 코스피 종가가 3,030포인트 이상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 이전에 이제 미국에서 건너온 이슈들이 있었죠. 최근에 블루웨이브라 그러죠. 미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 결과가 민주당이 나머지 두 석을 다 차지하면서 이제 조 바이든 당선인이죠. 이제는 완전히 대통령에 유리한 쪽으로 내각이 구성이 됐다. 그러면 앞으로 이 내각이 이제 주도할 여러 가지 정책 방향성에 좀 미국도 맞춰지지 않을까. 그럼 우리 시장도 거기에 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래도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니까 우리 시장에는 훈풍이 불어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종가 3,030포인트에서 마감이 됐는데 장중에 50포인트까지는 찍었었는데 좀 내려왔어요. 오늘 시장 이슈 어떻게 보세요? 네, 이 블루웨이브라는 것이 이제 대통령을 만들어낸 대통령이 속해 있는 이제 민주당의 상징 색깔이죠. 푸른색, 블루웨이브. 그래서 결국엔 대통령과 의회가 하나로 묶여져서 강력한 조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1월 6일 오후 1시 30분 전후로 해서 이제 조지아주 상원 두 석을 놓고서 개표 결과가 진행되는 동안 뭐 노란 톡방에다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블루웨이브든 블루웨이브가 아니든 우리 시장 코스피 3,000을 지금 가고 있는데 누가 이 길을 과연 막을 것인가? 블루웨이브든 아니든 우리는 3,000을 갈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루웨이브에 대한 이야기가 선거 때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거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블루웨이브가 되면 나스닥 이 빅테크 조사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측면이 있었고 기업 대리기를 할 거라서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블루웨이브가 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블루웨이브가 돼도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블루웨이브가 오히려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기대감들이 막 있었는데 결국엔 초반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블루웨이브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엔 그 근거 빅테크 기업에 대한 때리기를 안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오히려 블루웨이브 아닌 게 시장에 더 좋아 라면서 다시 한번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블루웨이브가 기정사실화가 됐습니다. 블루웨이브가 완성이 됐는데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신속한 경기 부양책이 추가로 나올 수 있겠네 하면서 러셀 지수가 5% 이상 장중에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결국엔 연말 동안 시장은 조정의 빌미를 찾았던 것이 아닌가. 뉴스를 확산 또 재확산시켜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식의 대응이 좀 있지는 않았나 그런 모습들이 좀 살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결국엔 블루웨이브는 이제 완성이 되었고요. 블루웨이브가 완성이 되었을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의회가 동의해주는 신속한 정책 결정과 집행이 가능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국제금리 상승에 따라서 달러 약세는 조금 더 지속될 수 있고요. 나스닥 빅테크 종목들의 조정이 조금 우려가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경기 회복 시까지 빅테크에 대해서 크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겠다라는 발언들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나스닥 기술주 중심으로 일시 조정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해주는 정도, 그 정도로 일단락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블루웨이브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각종 부양책에 대한 속도, 집행, 정책 집행 속도가 느려진다라는 우려가 있었고요. 하지만 빅테크 기업들이 있는 나스닥 지수 다시 한번 잘 갈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경기 회복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결국엔 이 블루웨이브 완성으로 인해서 러셀 2000 지수 잘 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당분간 저금리 기조 그리고 달러 약세 그리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의 힘, 이 힘이 우리 시장을 이끌어갈 것이고 코스피는 3,000포인트를 이미 넘겼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다음 타자는 코스닥 1,000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네. 머지 않았다라고 다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코스피는 가는데 코스닥은 안 간 적이 거의 없다라고 보실 겁니다. 코스닥만 주구장창 가는데 코스피는 안 간 적은 있어요. 하지만 코스피가 가는데 코스닥이 안 간 전례는 거의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러셀 2000 지수를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중소형주의 움직임 안 간다고 그냥 잘라버리지 마시고 숫자와 모멘텀, 기업 가치가 확인된 종목들이라면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듯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1월 랠리 7번 있었습니다. 10번 중에 7번, 70% 이상인데요. 결국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유동성에 힘이 더해져서 예년의 1월이 아닌 2021년 1월 랠리는 예년과 다를 것이다. 지금 느끼고 계시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절호의 1월이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유동성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면 새해 3거래일 동안 약 8조 원 이상을 양시장에서 개인들이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만 코스피에서 개인들이 1조 원 조금 더 되는 금액을 차익 실현 매물로 좀 쏟아내는 그런 모습인데 결국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개인들이 양도세 회피성 차익 실현 매물을 기타 범위까지 다 소화를 했기 때문에 29일, 30일부터 들어왔던 그 자금들 개인이 순매수 주체가 되고 그 이후에 기관과 외국인도 동반해서 함께 시장을 당기는 모두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1월 중에 한 번은 꼭 나올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유동성의 힘 1월장을 모두 다 같이 한번 누려보시는 그런 1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블루웨이브는 블루웨이브고 우리 시장은 3,000포인트 이상에서 오늘 종가가 형성이 될 만큼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아까 오프닝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저금리, 달러 약세, 그리고 풍부한 유동성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연도, 그러니까 과거의 1월과는 달리 정말 이번 연도부터 2021년부터는 좀 1월이 이렇게 좀 기지개를 펴는 달로 좀 달리 탈바꿈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실 정도로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이슈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다뤄드린 것 같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을 이끌고 있는 양대 전자죠. 삼성전자와 LG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내일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이 그다지 좋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모두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대 전자에 대한 어디까지 갈 것인가의 가격폭은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두 기업 안 살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결론적으로 제가 먼저 여쭤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LG전자 투자를 하시는데 짧게 보실 건지 아니면 길게 가지고 갈 것인지 나는 삼성전자를 감사보고서 나올 때까지만 갖고 있을 겁니다 라고 하시는 투자자 분이신지 아니면 나는 이 새로운 길을 가는 삼성전자를 다 같이 들고 장기 투자의 마음으로 삼성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실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나의 투자 성향, 나의 투자 스타일, 그리고 나의 자금의 성격
이 어떤 부분인가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렇게 달리는 말,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증시, 과연 여기서 쉽게 수익 실현을 하실지 저도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가지고 가보시는 게, 보유자시라면 잘 가지고 가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LG전자도 마찬가지로 내일이죠. 8일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이익 추정치를 각각의 보고서에서 하향 조정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IBK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 13% 감소한 9조 270억 원 정도로 전망을 하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금투도 10조 6천억 원에서 9조 5천억 원으로, 그리고 키움증권도 9조 2천억 원, 그리고 하이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10조 2천억 원에서 9조 원으로 이익 전망치를 하향하는 리포트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다만 목표 주가에 대한 리포트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네. CLSA 증권사는 목표 주가를 9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금투도 이익 추정치는 하향했지만 목표 주가 전망은 8만 6천 원에서 11만 1천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익은 4분기죠. 4분기 이익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더라도 목표 주가는 높여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꼭 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엔 2021년도 연간 실적 전망치는 아직까지 양호하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슈퍼사이클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네. D램 반도체 수요 증가와 평균 반도체 가격의 상승을 모두 다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2021년도 연간 이익에 있어서는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보유자분들이라면 조금 주가가 출렁이더라도 잘 들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가가 혹여나 출렁인다 한다면 결국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LG화학을 출렁였을 때 매수하지 못했다면 결국엔 그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신뢰가 없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61만 원까지 60만 원이 이탈했던 그 출렁였을 때 사실 수 있었다면 그 기업에 대한 확신과 분석과 모멘텀에 대한 강력한 니즈를 확인하셨을 때는 출렁였을 때 사실 수 있었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세타 엔진에 대한 빅베스 이슈가 있었을 때 사실 수 있었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엔 삼성전자도 매수 기회를 노리는 주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 참고하셔서 쉽게 버릴 종목은 아니다. 보유자분들도 그렇고요.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도 주가가 출렁일 때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올지 안 올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네. 4분기까지만 삼성전자를 볼 것인가, 아니면 그 이후까지도 나는 2021년도 이익 전망치를 한번 두고 볼 것인가, 이 부분으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배 이상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증가한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연간 영업이익 3조 원 시대를 여느냐 마느냐라는데 결국엔 이 3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곳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2조 5,44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결국엔 이제 4,600억 정도만 이제 4분기에 달성을 하면 3조 원 시대를 여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18년도 4분기에 700억 원 했습니다. 그리고 19년도 4분기에 1,000억 원을 달성했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3조 원 돌파까지는 무난할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4분기 영업이익 6,198억 원 전망되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 따지면 500% 이상의 상승률입니다. 매출액도 17조 8,600억 원 이상, 전년 동기 대비 11% 이상 증가한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LG전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4분기까지 또는 감사보고서가 나오는 3월까지만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앞으로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 이 상승장의 수익 극대화를 충분히 누릴 것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고 결론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내일 또 공교롭게도 양대 종목, 양대 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같은 날에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이 대형주가 최근에 이끌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과연 이 종목들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있었다면 내릴 때마다 사지 않았을까 스스로에게 좀 질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서요. 두 전자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대해서까지 이슈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으면요.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트렌드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삼성전자와 LG전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3,030포인트에서 마감이 되면서 대장주인 SK하이닉스나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100만 화학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주들 굉장히 강한데 그중에서도 LG화학이나 SK하이닉스 저희 위원님께서 계속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이기도 한데요. 오늘장 움직인 업종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업종들 좀 눈여겨보셨나요? 네, 오늘 장은 마찬가지로 블루웨이브 바이든 대통령 수혜주라고 좀 다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린 에너지, 2차 전지, 태양광, 풍력 다들 이런 쪽으로 이제 결국엔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네. 이 부분을 한 가지로 설명을 해본다면 결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수혜주라고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관련된 수혜주 섹터를 조금 나눠보자고 한다면 말씀하셨듯이 LG화학이 포함되어 있는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태양광, 풍력 관련된 섹터 종종 있는데 제가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엔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추세선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완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추세선으로 다시 내려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기회를 포착하실 때에 그 기업을 정말로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조정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65만 원 이하로 내려왔던 이때인데요. 이때 과연 물적 분할 이슈가 있었죠. 이때 LG화학을 매수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국엔 이 가상의 추세선이지만 이 추세선이 굉장히 잘 맞아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 추세선, 중기 추세선, 최고점 추세선까지 보면 어디 부분에서 매수 자리인지 어디 부분에서 매도 자리인지가 조금 구분이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100만 화학을 바라보고 있는 때에 덥석 올라타서 오랜 시간 고생하시고 나는 이거 그냥 20년 묶어둘 거야. 그냥 네. 올라가는 데다 넣어놨어. 떳떳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본인의 자금이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 본인이 후회만 하지 않으신다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지혜롭게 투자하는 방법은 이 타이밍을 잘 기다리고 이 기업에 대한 분석이 완료가 되었다면 그 다음 차례는 결국엔 내 자금을 투입하는 그 시점을 꼽는 그 시점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한 가지 지혜로운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화학이나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2차 전지 관련된 주에 덥석 올라타기보다는 조금 이 타이밍을 기다려보시는 전략도 한번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든 수혜주 2차 전지 관련된 주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있었고요. 그리고 태양광 풍력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솔루션 볼까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장중에 조금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았지만 결국엔 정고점인 5만 5천 원까지 내려왔었지만 다시 그 위에서 마감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이 2차 전지와 그린 뉴딜 관련된 이 에너지와 관련되고 그리고 이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또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 정상들과 국가들이 2030년까지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선언하고 전기차의 비중을 얼만큼 누리고 우리는 절감을 위해서 이러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겠다라고 모두가 하나같이 외치고 있는 이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또는 모든 국가의 정상들이 일치된 의견을 낸 게 거의 전무후무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보유자라고 하신다면 더 사면 샀지 나는 이 자리에서 수익을 내고 떠나보내지 않겠다라는 마음 한번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솔루션, OCI, 대성파인텍, 신성ENG 그런 부분들 대표적으로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리화나 관련된 주도 바이든 수혜 섹터 중에 하나겠죠. 마리화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오상첨단 소재도 될 거예요. 네. 하지만
저가 바닥 수준에서 3,000원 미만에서 지금 2배 가까운 이제 6,000원, 5,710원이 오늘 고가인데요. 이 구간까지 좀 올라갔던 부분들은 조금 지금 봤던 섹터와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엔 2차 전지 관련주나 그리고 그린 뉴딜, 그린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 풍력, 태양광 실적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시고요. 마리화나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어떻게 나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아직 합법이 아닌데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셔서 섹터를 보시더라도 장기 투자할 섹터와 아니면 이슈에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 뉴스에 너무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험 업종도 많이 올랐고요. 은행 업종으로 좀 넘어가서 은행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배당도 좋고 추세도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KB금융입니다. KB금융 같은 경우는 배당락 이후 다시 추세를 잡아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추세선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 매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배당을 주기 전까지도 쉽사리 뚫지 못했던 이유들은 양도세 회피성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추세를 강하게 뚫지 않고 올라갔다라는 그런 모습들 있었고요. 그 이후에 어떤 흐름들이 나왔느냐 하면 결국엔 배당락 이후에 또다시 이 추세선 하단을 맞고 다시 재차 상승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배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시기는 아니지만 배당락 투자는 이미 적점에서 잡아놓고 저점 구간에서 잡아놓고 배당도 받으시고 시세 차익도 얻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다 잡는 투자 방법이 배당 관련 투자 기법이니까 이 부분 내년 10월 이전부터 한번 유심하게 살펴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 추세선상 KB금융 은행 업종들도 마찬가지로 움직였습니다. 신한지주도 그렇고요. BNK금융지주도 그렇고요. 하나금융지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블루웨이브를 완성하자 10년 국채가 올라가는,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에 따라서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은행주 그리고 보험업 관련된 모든 주들이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움직인 우리 시장에서 좀 볼 때 미국 대통령 바이든 당선인의 공식화 그리고 블루웨이브 완성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우리 시장을 좀 강하게 움직였고 스마트해진 개인 투자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는 일시적으로 매물을 좀 쏟아내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졌다라고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움직였던 업종 2차 전지부터 보험, 은행, 최근에 소외되었던 업종들까지 오늘 움직임을 보인 종목들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또 바이든 관련주로 움직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2차 전지, 친환경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는데 오늘 SK 같은 경우도 수소 기업으로 이제 이슈가 좀 터지면서 오늘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SK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SK도 이제 새로운 먹거리 쪽으로 이제 SK 바이오팜을 포함해서 이제 제약 바이오 쪽으로 좀 보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먹거리로 그린 뉴딜, 수소,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으로 조금 세를 확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지금 올라타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주사라고 하죠. 그 지주사에 대한 기대감들이 누누이 있었습니다. 누누이 있었지만 지금 SK 같은 경우에는 최근 수소 충전 관련된 법인 인수에 대해서 그 투자 이슈가 굉장히 강력한 주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기업에 대해서 내가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모든 분석과 마음의 준비가 끝났다라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매수 버튼을 누르는 그 타이밍을 조금 기다려주시는 전략이 SK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엔 제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이런 종목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CJ 제일제당, 이마트 이런 부분들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부디 가격은 이 정도 아래에서 매수하시는 걸 기다려보시는 게 좋은 전략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SK도 마찬가지로 단기 급등에 너무 지금 못 사면 안 되는 종목이다라는 시각보다는 이 기업 지주사고 앞으로 전망이 좋네. 나도 한번 매수해 볼까라고 한다면 타이밍을
꼭 기다려주시는 전략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이슈를 받고 급등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호가창을 보면 마음이 급하거든요. 그런데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정말 내 소중한 자금을 투자해도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내일장 움직일 업종과 종목들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제 분들이 시장이 이렇게 잘 가니까 더 가겠지 하는 생각 반, 그리고 시장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늘 있잖아요. 가장 이제 시장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은 실물 경제와 너무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체감으로 느끼기에 별로 소비를 많이 하고 있지 않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는 이런 시점에서 어떤 업종과 종목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주말 온라인 강연회 때 키워드로 드릴 그 대지 중에 하나가 네.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 코로나19가 가져온 것 중에 하나가 양극화를 앞당겨 왔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엔 기업에 있어서도 양극화가 조금 더 빨리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주말 온라인 강연을 통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결국 더 잘 버는 기업, 그리고 더 큰 기업, 그리고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결국엔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고 주가도 더 잘 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로 조금 귀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조금 시장에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실물 경제와 조금 더 가까운 제가 오늘 섹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결국엔 이제 소비, 그리고 식음료, 그리고 내수와 관련된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마트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연말 저녁 그 다른 프로그램이죠. 이제 주유소라는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 종목인데요. 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닥에서 소비 회복을 기대하면서 매수를 해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려서 일부분 한번 수익을 실현했던 그런 부분이고 수익 실현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마트는 이제 새로운 추세선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추세선을 그렸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엔 이 조정 때마다 한 번씩 상승이 오는데 이 추세선 하단에서 다시 한번 이 추세선을 맞는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12월 24일 베스트 트레이딩 맨에서도 이마트를 말씀드리면서 가격 전략을 기억하실까요? 가격 전략을 제가 얼마에 주셨었죠? 15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해 볼 만합니다. 라고 가격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CJ제일제당, 네이버, 카카오도 다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가격 전략 이하로 아직 다른 종목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 이마트 하나만 15만 원 미만을 내려왔다가 올라왔습니다. 결국엔 이제 시초가에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14만 9천 원, 14만 9,500원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연초에 있었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타이밍 이 부분을 좀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마트를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다 외우실 것 같아요. 언택트도 되고요. 컨택트도 되고요. 플러스 알파도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택트 때는 ssg.com 말씀을 드렸죠. 컨택트 때는 롯데마트 그리고 홈플러스 점포 줄이고 있지만 이마트는 건물 자체를 매각을 하고 다시 재임대를 통해서 점포 수를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 우위의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2021년부터 오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소비가 증진되고 코로나19가 조금 잔잔해지면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 지분도 갖고 있고 호텔 지분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다변화에서도 승부가 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마트는 실적 증가세가 앞으로 뚜렷해질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다시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HMR 그리고 냉동 만두 이런 부분들 세계적으로 단일 품목으로 1조 원 매출 이상을 돌파한 어마어마한 기업 만두, 냉동 아시죠? 만두. 네. 비땡땡 이렇게 딱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때 CJ제일제당은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조미료의 원료인 핵산 보셔야 된다. 중국에서 70% 이상, 세계 시장 점유율을 70% 이상 하고 있고 그 중에 대부분을 중국에서 소비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경기 회복, 소비 회복이 살아나면 결국 이 시장에서 매출
당연히 뚜렷하게 살아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전략적으로 38만 원 이하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가격까지는 아직 안 온 모양인데 그 가격 이전에 급등이 조금 나온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혹시 급한 마음에 사신 분들은 잘 보유해 가시고요. 그리고 이 소비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들 오리온도 이 아주 장기 추세선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장기 추세선상 아주 최근 저점과 2017년 저점을 한번 연결해 보시면 저점과 저점 라인 장기 추세선상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 소비 회복이 된다면, 내수가 회복된다면 오리온이나 그리고 농심 같은 그런 부분들, 그리고 곡물 가격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한제분도 마찬가지로 차트상 바닥 흐름, 그리고 대상이라는 조미료 기업이죠. 네. 대상까지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데 우리가 지금 체감하는 것은 코로나19가 너무 우리 가까이 있으니까 못 느끼지만 주가는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소비 회복에 대한 준비들을 미리미리 한 번씩 해보시는 것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장 이제 집중할 업종과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내수 소비주 관련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종목에 대해서는 뭐 허로탭이라는 별명이 모든 걸 다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을 정확하게 하시고 들어오시고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이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트렌드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베스트 스탁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허로템이라는 별명을 오늘 하루 종일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더 할 거예요. 너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뭐 현대그룹 쪽 관련해서는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현대 로템 말고도 다른 종목들 너무 잘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스트 스탁 시간에 이제 소개를 해드릴 종목이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어떤 종목 오늘은 또 가지고 나오셨을까요? 제가 베스트 트레이딩맨에서 이제 종목을 말씀드릴 때 저도 제 마음에 조금 남았던 그런 주제가 있어요. 뭐죠? 금퇴족 네, 네. 그런 이야기 있었고요. 그리고 온수매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맞습니다. 네. 돌침대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결국엔 이제 뭔가 우리 생활 그리고 앞으로 연금이나 아니면 노후 준비 이런 이야기들을 주제로 좀 다뤄왔어서 현실적이잖아요. 그죠? 제가 느꼈을 때는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포인트이기도 했어요. 아. 시청자분들의 굉장히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잃지 않고 잘 불려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담감은 늘 있어서 네. 심야 상담소에서도 제가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종목을 상담해 드리고는 싶지만 제가 미처 보지 못한 부분 때문에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는데 미리 팔아버리시거나 아니면 손절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이슈가 있는데 손절을 제가 추천을 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심 많이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가져온 종목 같은 경우에도 조금 느리더라도 실망시키지 않을 만한 기업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차트를 먼저 한번 좀 보시면서 종목 이름도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트를 보시고 제가 늘 종목을 볼 때 첫 번째를 차트상 추세 하단에 붙어 있는가 아닌가를 좀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코로나 저점 구간입니다. 그 이후에 바닥을 다지고요. 그 이후에 최근 이제 연말에 바닥을 보고 배당락 이후에 밑꼬리를 달면서 조금씩 아주 느리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굉장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의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70%를 넘기 때문에 유동성이 조금 부족하지만 이 유동성 부족을 이용해서라도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들도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종목의 이 기업의 이름은 삼정펄프입니다. 삼정펄프요. 삼정펄프. 네. 네. 화장지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장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었고요.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화장지를 사재기하는 그런 흐름들도 이루어지고는 했었습니다. 이 결국엔 제지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제지 산업을 세 가지 정도로 좀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프린트할 때 쓰는 A4 용지, 그리고 도서를 만들 때 책 만드는 그런 문화 용지라고 하고요. 그리고 판지 이쪽을 보는데요. 판지는 뭐 골판지도 되겠고요. 최근 택배 박스를 만드는 그런 부분들도 될 거예요. 이 부분을 산업 용지라고 구분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삼정펄프가 속해 있는 화장지나 미용 티슈,
벽지나 귀저귀, 위생용품들을 만드는 생활용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문화용지, 산업용지, 생활용지 되겠는데요. 이 삼정 펄프가 이제 속해 있는 생활용지 부분, 화장지라고 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재료의 대부분을 이제 수입에 조금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산 고지와 수입 고지의 질적 차이가 조금 있어서 수입하는 부분들이 조금 상당히 차지하고 있고요. 원가 구조에서 이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높다라고 합니다. 45%에서 60%까지 원재료가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하지만 최근 펄프라는 게 결국엔 이제 원료가 되는 건데 펄프 가격이 하락해 있어서 수익성이 좀 좋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앞서서도 이 시장 쉽게 수익 내버릴 시장이 아닙니다. 수익을 극대화할 시장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금리, 달러 약세, 유동성 말씀드렸는데 결국엔 원재료를 수입한다라고 하면 워낙 강세 시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혜 기업이 된다라는 부분까지도 결국엔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차트를 딱 보시면 추세 하단에서 추세를 높여가고 있는 이렇게 이 추세가 제가 이런 차트를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차트가 아름답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추세 하단부와 상단, 하단부와 상단, 하단부와 다시 한번 상단을 향해서 느리더라도 상승해주고 있는 이런 흐름들 속에서 결국엔 이 하단부와 가장 근접했을 때 매수를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기업을 조금 더 크게 열어놓고 보셔도 됩니다. 아주 긴 장기 추세선입니다. 2009년 최저점과 지금 현재 구간의 최저점을 한번 좀 살펴보신다고 한다면 이 저점 구간도 이렇게 연결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점 라인이 15,000원 구간까지도 저점이 형성됐던 그런 부분인데 그 이후에 재차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고점 영역은 5만 원까지도 좀 상승했던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락을 했을까라는 그런 부분들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하락을 했는데 최근 수익성과 영업이익, 매출액이 좋아지고 있는 숫자로 확인되는 기업이라는 부분을 두 번째로 좀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매출액이 3분기까지만 해도 117억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전년도 총 영업이익이 67억 원이었고요. 18년도에는 적자였고요. 17년도에는 77억 원이었습니다. 결국엔 사상 최대치의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실 수 있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전년만큼 조금 많이 따라 붙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는 결국엔 3분기에 이미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19년도 총 영업이익을 이미 증가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엔 주가에 지금 차트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추세를 높여가고 있는 그 부분에 녹아 있다라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가치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산 가치가 현재 820억 이상의 유보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820원대의 주식 및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는데요. 주식 투자를 굉장히 잘하는 회사로 이제 좀 소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 분기 말 74억 원대의 취득 원가를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좀 볼 수 있는데요. 3분기 말 기준으로 237억 원까지 지분 투자 가치가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어떤 기업을 갖고 있는지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좀 살펴보니까 삼성전자 갖고 있고요. 네. LG화학 갖고 있고요. 현대차, LG화학, SK, 맥커리 인프라 분명 배당 수익도 굉장히 꽤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기업들 중에 제가 꼭 확인하는, 공시에서 확인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양이라고 제가 앵커님께 질문을 드린다고 한다면 네. 제가 그 우양 기업에서 어떤 부분이 유망하기 때문에 이 기업 매수해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나실까요? 제가 우양 종목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핫도그밖에 네. 기억이 잘 안 났는데 어떤 힌트를 네. 주셨었죠? 그 핫도그라고 하면 결국엔 핫도그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핫도그 공장이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90% 이상의 핫도그 공장 가동률이었고 신규 공장도 준비해서 매출에 반영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말씀을 드리면 삼정펄프 회사의 네. 공장 가동률입니다. 가동률이 평택 공장이 96%,
천안 공장이 97%, 함안 공장이 94%입니다. 결국엔 이 공장 가동률 또한 95%에 다들 육박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매출액, 차트상 바닥 모두 다 좀 확인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주로도 보시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최대치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서 삼정펄프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정펄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열어두고 있지요?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도 입장이 가능하니까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정보들 얻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허반석 위원님과 2시간 연속으로 함께 하는데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잠시 뒤에 저 허반석 위원님과 다시 돌아올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었던 온라인 강연회 같은 경우는 아까 자막이 잘못 나갔대요. 이번 주 일요일이죠, 정확히. 이번 주 일요일에 예정대로 이제 온라인 강연회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까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시간 동안 알찬 이야기 전해주신 저희 위원님께 감사 인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잠시 뒤에 있을 심야상담소에서도 저희 허 위원님과 함께 상담 이어갈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요. 저는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